네, 지금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금산 전문가의 라이브입니다. 삼성전기 주주분들께서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반도체 금산 차트가 또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종목이 미리 공개가 됐는데요. 2024년 내년 주도주 전망과 실적주로 승부 보는 전략에 대해서 금산 전문가가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금산 전문가의 스트리밍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진짜 쉬운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재필 전문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HMM인데요. 네. 16,800원에 10%입니다. 16,800원에 10% 비중 있으시군요. 예,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매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최대 손바퀴사하고 해가지고 좀 실적도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자꾸만 생각대로 가지가 않네요. 네. 실적도 괜찮고 이제 또 새 주인을 찾고 있는 HMM이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종가 기준 15,750원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손실 구간 10% 정도 있으신데요. HMM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희 동네 미용실 사장님도 이 종목 갖고 계시고 예. 개인적으로 제 방송 보시는데 예. HMM을 오래 갖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10% 손실이신데 예.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자, 이게 지금 매각이 할인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그 매각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전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 쪽으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 잠깐 움직임은 있었지만 별 특별한 거 없었고요. 이 HMM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할인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지금 산업은행에 있는 게 훨씬 더 주주가 든든한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쪽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이 HMM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좋고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조그만 기업이, 저런 것들, 큰 기업들 이런 거를 이렇게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현금들을 좀 빼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그때가 한 2007년, 8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한통운이 지금은 CJ에 있지만요. 한참 돌아다녔어요. 이거 금호그룹 쪽으로도 넘어갔었고, 금호그룹 쪽에서는 어떤 걸 했었냐면요. 그냥, 회사에 있는 돈을 주주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의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금호그룹 쪽이었으니까 그쪽에서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HMM이 현금성 사내 유보금이 한 10조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를 할인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봐 좀 제한을 좀 걸었거든요. 5년 동안 그런 것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노조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매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거 못하게 해운업 지능에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좀 걸림돌들이 좀 있어요.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결과가 나긴 나올 겁니다. 할인이 유력한데 약간의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인데요. 일단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사안이고요. 자, 지금 현재 이 HM의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8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실적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거예요. 작년에 9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1분기가
13,000억 정도, 3,069억 정도 나왔는데요. 그게 가장 실적이 많이 나온 거였어요. 2분기 1,600억, 3분기 758억,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게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늘어나줘야 돼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HMN 같은 경우는 뭐 좀 반등 시에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인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뭐 굉장히 큰데 뭐 삼성 같은데 이런 데 인수가 되면 좋겠죠. 근데 하림이 페노션도 갖고 있고요. 근데 뭐 종합 이 해운그룹으로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다 보면 이 122평선 근처에는 걸려요. 지금 현재 122평선이 위치한 가격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그 가격 근처네요. 16,800원 정도에 122평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요쯤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불투명한 그런 쪽들을 들고 계시는 것보다 저도 이 야인시대에서도 종목 추천드린 것들, 이런 것들 수익 많이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V 방송 같은 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런 걸로 실적 되는 쪽으로 또 그냥 아무거나 막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많이 오른 것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6,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렇게 하시고 아래로는 이 가격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15,000원이란 가격이 있어요. 15,000원이란 가격이 지지선으로 보여지는데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가격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지지선은 13,600원 정도가 되니까요. 15,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리스크 관리해 주시고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도 16,8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무슨 말씀이신지. 네,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HMM입니다. 지금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각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보다 좀 규모가 큰 기업을 인수하는, 그러니까 인수 대상이 규모가 더 큰 거죠. 인수하는 기업보다 이런 게 보합엠 M&A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황까지 다운사이클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6,8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붉은 태양님 유튜브에서 컴투스 홀딩스 55,000원에 10% 담으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49,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 10% 손실이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볼까요? 자, 지금 요즘 들어서 게임주들이 좀 꿈틀꿈틀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자, 이 컴투스 같은 경우도 조금 꿈틀꿈틀하면서 이 10월 달에 바닥 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꽤 많이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한 30% 정도 컴투스의 경우는 올라왔고요. 네. 자,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모양 자체는 지금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5,000원인데 자, 거기가 지금 여기 3월 달에 어떻게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밑에서 올라온 부분들 보게 되면 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더블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22,650원이니까 지금 벌써 더블이 좀 넘게 올라와서 언제 쉬어도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기관들이 좀 들어오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급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실적 부분들 본다라면 그렇게 좀 추천하고 싶진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뭐 지금 위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상태고,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막 돌파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 정도, 자, 매수가까지는 뭐 좀 간당간당하겠네요. 근데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오면 요거는 뭐 매수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뭐 그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요거 다음 주 초에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자, 뭐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에서부터 좀 상당 부분 좀 크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좀 크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뭐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한 4만 원대 이 정도 근처 정도, 그러니까 한 4만 2천 원, 4만 3천 원 정도쯤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초에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항받을 때도 됐고, 오늘 거래량을 줄인 게 그나마 좀 많이 올랐는데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지만 일단 뭐 월요일이라도 뭐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 정도 43,000원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밀려도 좀 감안을 할 수 있다라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저기 지금 22평선이 하고도 이격도 되게 커요. 이격 줄이는 구간, 그런 구간이 좀 진행될 것 같은데, 5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이쯤에서 뭐 밀린다고 매도하실 생각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뭐 43,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그 정도까지 밀리면 한번 뭐 추가 매수도 지금 10% 정도 되시니까요. 뭐 추가 매수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고 다음 주 초 중반까지는 일단 가져야 돼요. 이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그리고 그 가격대 가게 되면 그 가격에서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 그 정도로 설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43,000원 근처 정도까지 좀 이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43,000원 근처까지 만약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추매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올라오고 있는 22평선, 만약에 이걸 깬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서 그 정도까지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려면 이것도 좀 올라와야죠.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선언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4만 원을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자, 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보유하시되 55,000원 근처, 매수가 근처에선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43,000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 그거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밀려서 4만 원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이 기세를 몰아가야 할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2배 올랐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중반까지 목표 주가까지 올라가는 기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세 꾸준하고요. 또 거래량을 줄였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55,000원,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43,000원, 손절가 리스크 관리선은 4만 원 이탈시로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5-8200번 전화 주시거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제우스 님이십니다. 제우스를 보유 중이시고요. 42,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갖고 계시는데요. 계속 제우스를 꾸준하게 매매해오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익절해봐도 될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존경합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항상 멋져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제우스가 오늘 10% 넘게 오르면서 45,35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익 보셨고요. 이 종목 더 높은 가격까지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 제우스면 신들의 왕인데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 제우스도 좀 좋은 내년에 좀 더 좋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반도체 장비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이 좀 내년에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제우스가 갖고 있는 뭐 그런 장비 쪽들, 요런 쪽들도 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여기에 찍히는 실적 자체가 뭐 올해는 한 119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 날 걸로 그렇게 찍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는 로봇 관련주로도 좀 엮입니다. 자, 요거 수직 다관절 로봇, 요거 일본 업체에 좀 납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자, 커피의 바나다라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 바리스타 로봇을 또 공급 중입니다. 그래서 로봇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종목이니까 뭐 일단 좀 더 들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보시면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이런 모습 나오죠. 자, 여기서 되게 좀 거래량이 되게 많이 좀 터졌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터졌네요. 근데 그 거래량을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 기관, 외국인들이 만들었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만든 거래량이고 지금 여기서 좀 밀린 구간들이 나오는데요. 그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터지질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기 때문에 뭐 요런 여기서 밀린 부분들 이 부분은 충분히 뭐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다음 주 정도예요. 뭐 한 47,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이죠. 자, 4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으면요. 한 47,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뭐 한 두 자리 수익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데 여기서 만약에 좀 밀려버리면 20% 다 들고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47,000원 정도 근처에서 뭐 절반 정도는 일단 덜어내고요. 나머지는 좀 더 들고 가보시고 그리고 뭐 20% 덜어낸 거는 여기서 뭐 전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한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박스권 하단부 그러니까 이번에 찍은 자리 정도 되겠네요. 한 4만 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근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2,000원 약간 아래 구간. 뭐 그 정도까지 만약에 또 밀리면 위에서 47,000원에 정리했던 거 그건 다시 들어가고 또 그거는 요 박스권 움직임 그런 걸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은 좀 내년 정도까지 들고 가신다라면 좀 더 좋은 뭐 그런 수익률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일단 특별하게 뭐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47,000원대 뭐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뭐 한 5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절반 정도는 들고 가시고 절반 정도는 트레이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우스 반도체 장비와 로봇, 차세대 동력으로 로봇을 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HBM 관련해서도 이 제우스가 지분을 60% 이상 갖고 있는 JE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HBM 공정의 세정 장비 기업인데요. 이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47,000원 절반 비중 축소, 4만 원의 재지집까지 가능하고요. 재매수는 4만 원 가격 제시해 드립니다. 내년까지 보유를 했을 때 목표 주가 55,000원 부근까지 제시하는 종목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미래는 나의 건 님이신데요. 인탑스를 25,900원의 5% 비중. 이재필 전문가님 야인시대 보신 거죠? 야인시대 보고 10%가량 익절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있었는데 최근 가격이 많이 빠져서 오늘 조금 사봤는데 한 번 더 주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11월에 초순에 진입하셔서 깔끔하게 11월 말에 목표 주가까지 도달했었던 인탑스 재진입 가능할까요? 예, 이 인탑스는 야인시대에서도 목표가 달성해서 그거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빠진 게 조금 이유가 좀 있었죠. 뭐냐면 제가 이 인탑스를 좀 말씀을 드릴 때 삼성에서 보핏을 생산을 하면 이 보핏을 인탑스가 위탁 생산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핏은 웨어러블 로봇이죠. 삼성에서 만든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근데 요거를 당초에는 시장의 기대는 야, 내년쯤 되면 뭐 그냥 한 CES에서 내놓고 그리고 양산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한 2, 3주 정도 전에 요게 조금 빠질 때
그때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이 인탑스는 아니에요. 다른 협력업체 그쪽에서 우리 이거 지금 아직까지 양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샘플을 줬던 거 그런 것도 좀 회수를 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에서 그거를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뭐 실험을 하고 또 모자란 거 있으면 또 고치고 좀 더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를 양산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실물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임원들한테는 그 실물을 공개하는 행사에서 임원들한테는 살 사람 사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성은 된 거예요. 완성은 된 거고 좀 다듬는 작업,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자, 그러면 이 인탑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에서 보핏을 만들 때 그 부품 조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인탑스가 좀 해주고요. 시제품도 인탑스가 좀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뒤로 늦춰졌을 뿐이에요. 뒤로 미뤄졌을 뿐이니까 인탑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했으니까 보핏 생산 연기되는 거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뭐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 5% 25,900원에 5%를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 정도는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뭐 조금 좀 전저점 가격대요. 23,650원. 요거는 잘 안 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가격을 만약에 깬다라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이 가격 깨지기 전까지는 뭐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차분하게 한 5% 정도는 좀 움직이는 모습 봐서 올라갔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5% 정도는 더 잡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뭐 매수를 하셔갖고요. 그 보핏이 양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한번 퍼포먼스가 쭉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한번 큰 움직임이 있었죠. 요게 삼성의 보핏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네. 요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일단 뭐 그 보핏에 대한 양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한번 쭉 들어올릴 테니까 좀 차분하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고점까지 4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요. 뭐 하게 되면 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지금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뭐 샘플하고 회수하고 했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 내일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을 갖고 차분히 기다려 보신다라면 뭐 좀 좋은 모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인탑스, 삼성의 보핏이라고도 하고요. 보핏이라고도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관련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삼성의 첫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의 수혜주로 인탑스 꼽히고 있습니다. 생산 연기됐지만 시간 싸움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보핏 양산 소식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전고점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 23,650원 그리고 현재가에서 5%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이술 부부님이신데요. 호텔 신라를 67,0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호텔 신라 오늘 주가 0.16%가 하락한 64,300원 기록했습니다. 손실이 크진 않으세요. 그런데 손절 고민 굉장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호텔 신라가 주가가 뭐 좀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려면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죠.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기가 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 내부 사정도 되게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지금 실제로 뭐 중국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그렇게 많이 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뭐 어닝 쇼크 나오면서 10월 달에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개선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도 하향 조정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일단 뭐 손절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손절을 감행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손절을 감행할 자리는 아니고 근데 되게 지루하긴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주가가 좀 올라와 주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뚜렷한 모멘텀이 생길 부분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참 옆으로 막 이렇게 한참 지루하게 찌지부진하게 옆으로 이렇게 막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7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한 반등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반대로 우리 시청자님 고민하고 계신 대로 손절을 해야 한다라면 6만 원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요게 전에 여기 급락이 나오면서 시가가 6만 1,000원이에요. 그리고 저가가 뭐 5만 7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저가인데 거기서 6만 원이라는 그 마디 가격대,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7만 원 정도 뭐 그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좀 아래로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리스크 관리는 7만 원이 깨지는 선, 6만 원이 깨지는 선, 그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한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지루한 모습일 테니까 시간을 갖고 조금 기다리시고 그 가격대만 보시고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디 가격 6만 원을 지켜야 하는 종목 호텔신라였습니다. 3분기 어닝쇼크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중국인의 소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모멘텀도 제한적인데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이탈 시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신명수님. 이재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미라앵커님도 반갑습니다. 항상 마무리 깔끔하게 정리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스트 14,246원에 8%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량 9,000에 손절을 했습니다. 9,000원이겠죠? 9,000원에 손절을 하고 남은 수량 현재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가망 있을런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넥스트 오늘 주가가 0.15%가 오른 6,520원입니다. 손실 크신데요.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맥스트 같은 경우는 뭐 증강현실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에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이 한참 뜰 때 그때 좀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자, 처음에 이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그런 모습이었죠. 14,000원대, 뭐 이때 14,000원 정도로 시작했다가 이게 올라와서 34,000원 갔다가 고가는 48,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속 빠졌어요. 뭐 어떻게 반등도 한 번 없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시장의 기대를 그렇게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장을 한 지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가 2021년 7월이니까요. 한 2년 이상 지났죠. 2년 이상 지났으면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지난 겁니다. 자, 처음에 우리 상장할 때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 좀 파도 사태가 있었으니까요. 좀 잘 꼼꼼히 뜯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진짜 꼭 해야 됩니다. 상장할 때 그때 증권신고서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그래요. 지금 적자예요. 근데 올해 말까지는 뭐 이 정도 매출 나올 거고요. 내년에는 흑자 전환하고 후년에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좀 적어내면서 그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나중에 잘못 매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잘못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생하는 거죠. 이 맥스트도 딱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어떤 것도 보여주고 있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매출액 같은 경우도요. 뭐 작년에 29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9억입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수님 조금 9,000원에서 손절하신 거 그것도 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이거 뭐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매매할 때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 그렇게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본다라면 한 7,000원 약간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자리가 있어 보여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자리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요게 또다시 만약에 지금 여기
62평선하고 22평선하고 다 몰려 있죠. 이 자리를 또다시 이탈하게 된다라면 오늘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사실 제대로 된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추가 매수보다는 이게 좀 빠지면 손절을 할 자리를 좀 살펴보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반등이 나오면 7,000원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이거 뭐 AI도 좋고 뭐 이 증강현실, 메타버스 다 좋습니다. 근데 숫자가 어느 정도 찍혀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하셔야 나중에 또 제대로 잘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좀 이렇게 계속 적자 나오고 그런 기업들은 불안해서 못 버티니까요. 요번에 좋은 공부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말씀드린 가격 그거 참고하셔갖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넥스트 적자 계속되는 기업은 견딜 수 없다는 관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대응 필요한 순간이고요. 계단식 하락 추세가 좋지 않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종목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의 공략 포인트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공략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 저녁에 미국에 좀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오죠.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용보고서가 비농업 일자리가 작년에 나온 게 한 18만 건 정도, 작년이란다. 지난달에 나온 게요. 한 15만 건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예상치 나오는 게 한 18만 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의 경우에도 지난달에 한 0.2% 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게 0.3% 정도로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요거를 뭐 충족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다라면 뭐 시장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요. 만약에 이거보다 뭐 고용이 좀 예상치가 높게 나오니까요. 이거보다 고용이 좀 더 좋게 나오면 요거는 뭐 시장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금리 뒤로 금리나 뒤로 연기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장은 뭐 어차피 끝났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저녁에 이 고용지표 나오고 시장의 반응 뭐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주요 저항선입니다. 가장 큰 저항선 122평선 요거를 돌파 시도는 하고 있는데요. 돌파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주 초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 초반에 만약에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연말 정도까지 좀 이렇게 좋은 시장, 뭐 산타랠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122평선을 놓고 상당히 긴 기간, 오랜 기간 팽팽했었잖아요. 이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한 명하고 한 명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요. 금방 힘센 쪽으로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1,000명씩 뭐 10,000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 팽팽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죠. 그런데 살짝의 힘만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되면요. 그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상황이고 중요한 저항선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다음 주 초에 꼭 좀 체크하셔갖고 120평선을 돌파가 되는지 안착이 되는지 그 부분 꼭 좀 체크해 보시고요. 돌파돼서 안착된다라면 저항선 돌파 시에는 반도체 섹터들이 주도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다라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전고점이 73,500원이죠. 이거 돌파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들 돌파를 한다라면 그리고 AI 쪽이요. AI 쪽 요쪽도 지금 반도체 쪽이 좋은 이유가 AI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AI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뭐 삼성 SDS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조정받는 구간이 나온다라면 좀 노려볼 만하고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같은 종목들도 실적 부분들은 되게 이게 이렇게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뭐 챗GPT 나오면서 네이버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뭐 크지 않을 겁니다. 없을 거고 실적 부분들은 좋아지는데 네이버의 주가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엔 좀 올라왔지만요. 막 헤매는 모습이니까 네이버 같은 종목들 요런 쪽도 좀 투자를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지수 움직일 때 지수 좋을 때 요즘 같이 움직이는 잘 움직이는 섹터들 있잖아요. 로봇 쪽 같은 경우 요런 쪽도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같은데 로봇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제가 얘기하면 뭐 당연히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뭐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 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다음 주 초까지만 잘 보고 인내하시고 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저점을 정말 잘 잡아주셔서 또 이 저점을 탁 찍고 올라갈 때 그 흐름까지 잘 잡아주셨는데 내년에도 반도체 AI 로봇 투자 책임져 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시장 연말 장세까지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죠. 토마토 증권 통해서 다음 주 개편을 맞이합니다. 진짜 쉬운 진단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다른 진행자가 올 텐데요. 여러분 정들었어요. 다음에 또 저 찾아오면 많이 반겨주세요. 고맙습니다.